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물 이야기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100년 만에, 110년 만에 최악의 더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우면 우리는 물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7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에 물 얘기하면 전국이 이것 때문에 몸서리를 앓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녹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녹조류가 심해져서 녹조 라떼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와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녹조가 뭔지 알고 계세요? 네, 녹조는 남조류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녹조 현상의 원인이 남조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조류는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성장하는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조가 계속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식수에 위협을 받게 되고, 혹시 이것을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또는 이 녹조가 식물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녹조는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죠? 왜 없애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 제가 공부를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녹조류가 많아지면요, 일단은 그 냄새가 난대요. 무슨 암모니아 종류 같은 그런 냄새를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조를 없애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녹조에서 간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량의 독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녹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들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이 녹조가 수면을 다 덮게 되면 그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생물체가 수면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산소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을 덮은 녹조들이 햇볕을 차단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조를 없애야 된다고 여름만 되면 늘어나는 녹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조는 과연 인간에게 언제나 해를 끼치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조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녹조를 없애야 된다고 이 모든 원죄가 4대강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을 흘려보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날린 거 아니겠어요? 환경단체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녹조가 우리한테는 생태계의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 녹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만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녹조 가루처럼 생긴 것은요, 녹차가 아닙니다. 녹조류를 건조시켜서요, 이것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녹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조를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성하게 되면 이거는 썩는 플라스틱 패키지, 비닐백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녹조가 인류에게 언제나 해만 끼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 녹조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녹조를 키운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녹조를 없애야 된다고만 하고, 그리고 녹조가 인류에게 또는 우리의 농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는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녹조류를 해결해야 될 그 원인 중에 하나인 4대강. 그러면 4대강이 녹조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녹조가 없었어야 맞잖아요. 녹조가 4대강 때문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으려면 녹조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4대강 공사 이전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대강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천이나 또는 저수지나 이런 데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95년 기사입니다. 95년 그 기사를 보시면 물이 너무 가물어서 격일제 급수를 했었다 그래요. 뭡니까? 갈수기죠. 물이 부족해서 녹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 이처럼 반드시 무슨 공사를 통해서 유속이 흐려지고 이 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95년, 96년 낙동강에 거대한 녹조가 생겼다는 기사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4대강 공사 언제 했냐고요? 4대강 공사는 2008년쯤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4대강 공사 훨씬 이전인 95년, 96년에 거대 녹조의 발생은 어떻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들이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고인물은 썩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저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정말 물이 고여 있어서 썩는 것이고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세계적으로 거대한 호수, 거의 고여 있다시피 한 그 물은 녹조가 가득 덮였어야 하고 그리고 썩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뭡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수예요. 예, 직접 선생님이 가봤습니다. 발을 담그기도 하고 이 물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디게요? 네,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해도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물이 맑고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거의 바다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4대강처럼 보가 만들어지고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면 바이칼호는 그보다 더 정체되어 있고 호수라서 들어오는 물이 거의 나가지 못하고 나가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면서 속도가 느린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녹조가 가득 덮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이칼 호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호수들이 있죠. 뭐 대청호, 청평호 뭐 이런 호수들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녹조가 이렇게 거대하게 덮여 있는 것을 그 4대강과 무관하기 때문에 4대강과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녹조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유속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고여있기 때문이다. 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저렇게 녹조 라떼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녹조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유니셈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첫째, 빛, 그리고 온도, 그리고 부영향화. 그러니까 비료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물질들이 그 물속에 흘러 들어가서 플랑크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남조류가 더 왕성하게 번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하천에도 분명히 빛과 온도와 영양물질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녹조류가 심하게 발생하는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농사 방법, 거기에도 영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요, 그 비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빗물이나 이런 데 씻겨서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 녹조를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녹조가 발생하는 데는 유속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과 온도와 그리고 영양물질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또는 녹조의 발생을 더디게 하거나 거의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까 바이칼 호수가 엄청나게 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덩어리가 큰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의 덩어리, 즉 워터 바디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사실 녹조가 무서워서 물을 다 흘려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처럼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굉장히 더워서 증발량이 많을 때는요. 고여있는 물이 없으면 농업용수는 어떻게 하나요? 농사는 어떻게 짓죠? 물이 다 말라버려서 작물이 다 타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올라가고 비싸지는 농산물, 생활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또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장의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여있는 물을 다 흘려보내야만 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채를 키우는, 즉 물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녹조 발생의 원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만 그런 고민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전 세계 많은 하천들을 보시면 이렇게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빗물이랄지 또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같은 것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과 유럽의 강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느강에는 무려 34개가 있고요. 그리고 템즈강에는 45개, 다뉴브강에는 59개, 그리고 라인강에 86개, 그리고 미국의 미시시피강에 무려 43개.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강들은 보를 설치하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4대강, 여러분 4대강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선생님은 낙동강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낙동강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의 수면이 지면보다도 약간 높은 그런 천정천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강이 넘쳐서 그 인근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드는 강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댐을 쌓고 보를 만들고 그렇게 한 덕분에 작년에 무슨 태풍입니까? 그 차박, 그 태풍이 왔을 때도요. 그렇게 심각한 물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댐이나 보를 건설하는 것은 그 침수 지역을 막고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하고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충분히 물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녹조 라떼가 무서워서 물을 관리하지 않고 보를 만들지 않고 물이 고이는 족족 그것을 다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글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7가지. 녹조 현상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녹조 라떼를 왜 우리가 꼭 없애야 하지? 있으면 안 돼. 3번째, 그리고 이러한 녹조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4대강 때문이냐?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고이는 물이 반드시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물을 거대하게 관리해서 수채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녹조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을 관리하기 위한 최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물의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선생님도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마시고 배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대제국이 있었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냐? 로마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중국을 제패하는데 얼마간 성공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중국은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운하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고 물을 다스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제국이 될 수 있었다는 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물의 세계사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책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자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 공사가 마치 녹조 라떼의 원흉인 것처럼 그래서 생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볼을 허물고 물을 흘려보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녹조 라떼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만 하는 물건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